안녕하세요, 오특한 매거진입니다. 지난 11일 드디어 스타리아의 티저 모습이 나왔죠. 또한 실물 광고 촬영 현장까지도 의도치 않게 마치 바이럴 마케팅처럼 바로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흡사 갤럭시나 아이폰 유출이라고 하고 노이즈 마케팅이라 하는 것처럼요. 3, 4개월 전 본 채널에서 스타리아 예상과 소문 모음 영상을 제작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주간주행 등 DRL이 사이버트럭처럼 가로 일자 형식으로 쭉 이어질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이걸 맞춰서 그런가요? 로또도 5,000원짜리 조차도 안 되더라고요. 여튼 그때 그 영상은 위 카드를 눌러보시면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고요. 타 예상도보다 더 멋스럽게 나온 스타리아, 과연 어떤 매력이 있을지, 그리고 사진과 실물 사진의 모습 및 실내 모습에서 국내에서 가장 큰 경쟁차인 카니발 및 오디세이와 시에나와 다르게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보시죠. 우선 예전에 제작한 영상에서 후면은 벤츠의 비토, 그리고 정면 라인과 윈도우 라인은 토요타의 에스티마를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벤치마킹한 라인과는 달리 전면부의 사이버트럭 같은 미래 지향적 느낌의 디자인이 벤치마킹 했네, 에이 베꼈네 라고 한 것보다 더 창의적으로 다가온 느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장 어색할 수 있는 그릴 부분을 정말 더 넓게, 그리고 단순히 싼마이가 느껴지게 뽑아낸 것이 아닌 승용형 RV의 느낌을 가져가는 카니발과는 다른 매력을 물씬 내뿜는 그릴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가 미래지향적 느낌을 가져가면서 판매량이 그랜저를 제외하고 항상 앞섰던 중형 세단의 기준점인 소나타가 K5에 밀려 재고가 쌓인 모습, 산타페 역시 소렌토에 밀리면서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북미에서도 텔루라이드가 팰리세이드보다 더 큰 호응을 얻으면서 서자의 반란이 시작됨을 보여줬죠. 게다가 그릴의 느낌이 일전의 스타렉스 때와는 달리 격자 문양에 각각 크롬 포인트를 줘서 더 고급지게 했고요. 밝기를 조절해서 보면 번호판 쪽으로 갈수록 그라데이션 같은 점차 격자 문양이 사라지고 번호판을 달 수 있는 판의 느낌을 적용한 것이 보이죠. 이런 디테일이 좋아진 만큼 실제 조립에서도 꼼꼼한 디테일을 볼 수 있으면 하고요. 아직 그런 기대감을 갖기엔 무리일까요? 여튼 헤드라이트 부분, 바로 이전 세대의 소렌토 안개등이나 K7의 안개등에서 보인 그런 사각형의 모양으로 헤드라이트를 장착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프로젝션 타입은 상위 트림에서 제공할 것으로 보이죠. 단순 4개의 헤드램프가 아닌 6개로 더 많아진 모습을 보이고요. 위에 2개는 방향지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으로는 저 부분이 위, 아래 팰리세이드에서 보인 헤드램프처럼 그런 식으로 보이고, 안쪽 그릴 윗부분에 방향지시 등이 카니발처럼 시퀀셜 타입으로 램프 쪽과 같이 깜빡일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은 전면 모습이라 좀 놀라기도 하고, 전체 아웃라인을 보면은 카니발이 충분히 긴장할 만큼 활용도가 매우 높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전에 로디우스를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로디우스의 공간 활용 면이나 리어 부분에 타사보다 편안함을 생각하셨다면 충분히 그 느낌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다만 현대 마크의 위치가 좀 애매하다는 거? 한 줄 DRL 위쪽으로 놓던가 아니면은 아예 후면에만 로고를 넣었다면 더욱 파격적이면서 이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죠. 스파이샷에서 한 줄로 이어지는 주간주행동 DRL이 없이 양 끝에만 있어서 많이들 그렇게 예상하신 분들도 있었죠. 아무래도 한 줄로 길게 이어지는 주간주행 등은 상위 트림이나 디자인 패키지 같은 옵션으로 따로 제공할 듯 보이고요. 어쩌면 상용차 벤과 승용원과 차이점을 두는 기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 윈도우 라인은 1세대 에스티마의 느낌을 더 살린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확실히 비교해 본다면은 벤치마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느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사지도 않을 거면서 벤치마킹을 했던, 베꼈던 뭐든 간에 신경 끄라고. 사지 않더라도 그 디자인의 모티브가 뭔지, 그리고 어디서 따왔는지 설사 베끼면 좀 어때?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중국차에 따라하는 모습과 별반 다를 거 없지 않나요? 여러 정보들을 알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채널의 성격과도 연결된다면 말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토요타 에스티마의 마지막 세대 모습까지 봐도 이 윈도우 라인은 특색 있게 살렸지만, 현대 같은 경우 아마 승합차, 학원차 용도까지 생각한다면 사각 부분 및 어린아이들이 잘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한 안전까지 생각해 아래쪽으로 더 깊게 파서 일반 물고기의 측면을 보는 듯한 유선형의 윈도우 라인을 완성시킨 듯 보이죠. 이는 어른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린이가 열 수 있는 그런 높이로 도어 캐치를 맞춘 모습도 보입니다. 솔직히 학원용 승합차에서 사건, 사고가 간간히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인재사고를 최대한 방지하려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에스티마보단 더 멋스럽게 정말 추후 전기차로 나오는 것까지 염두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디자인이죠. 커다란 윈도우 라인에서 휠하우스 쪽을 본다면은 그냥 단순히 일자로 세로로 떨어지는 라인이 아닌 자연스러운 유선형의 볼륨감을 통하여 휠하우스가 어색하지 않는 모습을 연출했고요. 높은 측면 라인을 따라가면은 수직 형태로 떨어지는 과거 벤츠 비토가 보였던 그 특유의 라인을 적용한 것이 보입니다. 전 어설프게 그냥 살짝 리어 부분으로 가면서 떨어지는 SUV 같은 느낌을 살리는 것보다, 그리고 리어 윈도우 라인 역시 사선으로 떨어지는 식의 그런 어떻게든 단순한 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RV의 차량의 애쓰는 느낌보다 이렇게 단순한 선으로 뚝 떨어지게 하는 라인이 더 인상 깊다고 보여지고요. 왜냐면은 현재 에스티마도 그런 식의 라인을 보였다가 단종되며 토요타의 미니밴인 알파드와 통합되어 버렸죠. 따지고 보면은 에스티마의 전통 RV 성격 시장 자체가 점차 작아지고 있고, 대형 SUV나 SUV 라인을 가진 미니밴이 늘어나면서 사이에 낀 격이 되어 도태되었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네요. 하지만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 벤츠 비토, 즉 V클래스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왔고, 현재 V클래스 같은 경우에 다시 산화의 느낌의 테일램프를 가져왔지만, 스타리아 같은 경우엔 최근 강조하고 있는 픽셀 느낌의 테일램프 및 무빙 턴 시그널을 적용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보통 무빙 턴 시그널 같은 경우 좀 길어야 제멋인데 짧아서 그 본연의 멋이 좀 덜한 느낌이죠. 그래도 타사 수입차 포함해서 진짜 RV 차량에 새로운 멋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각적인 안정까지도 생각한 모습이 리어 테일램프에서 보이는데요. 일체형 리어 세미 스포일러에 있는 보조 브레이크 등도 달려 있습니다. 그 아래에 최근 현대에서 밀고 있는 히든 와이퍼가 있을 거고요. 이런 외관의 느낌 자체가 기존 스타렉스에서 승합차보다 상용차 밴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미니밴 시장에서 독보적이었던 카니발을 이용한 모습과는 달리 한 지붕이어도 라이벌 구도를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보이고요. 이번만큼은 카니발이 긴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높은 리어 부분 때문에 차박 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고, 차박뿐만 아니라 폴딩하고 짐을 실을 때도 유리하죠. 짧은 오버행과 카니발보다 더 트인 시야감을 연출하는 모습까지 생각한다면 국내 미니밴 시장에서 독주를 하고 있는 카니발이 긴장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모습은 실내에서 더욱 잘 나타납니다. 그저 RV의 차량이 아닌 프리미엄 다목적 차량 MPV 시장까지 노린다라는 현대 측의 말처럼 맞춤형 이동수단인 PBV와 가장 유사한 공간을 경험케 하는 차종이라고 자신했고요. 실내 티저는 7인승 모델을 대표로 내놓았죠. 이 이미지는 고급 모델인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이고요. 크루즈선의 라운지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실내 공간은 기존 차량보다, 그리고 높은 천장 높이까지 더해져 색다른 고급감을 제공하죠. 특히 1열을 보면은 간결하면서도 개방감이 뛰어난 운전석과 동승석에 적용된 공간감은 인사이드 아웃 디자인이 적용되어 우주선에 타고 있는 느낌과 안전하게 감싸는 느낌을 주어 보다 편안한 미래적 느낌을 선사한다는 거죠. 일단 본격적인 실내 설명 전에 클러스터가 안 보이죠? 단순히 센터페시아의 메인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인가 싶지만, 그보다도 대시보드에 있는 폴딩식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옵션으로 현대차가 잘하는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기본으로 있는 트림은 최고 트림에서 선택이 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이런 방식은 최고 트림에서 보일 듯 하고요. 평상시에는 대시보드 안쪽에 있다가 시동을 키거나 운전자가 시트에 앉는 순간 세워지면서 나오는 그런 팝업식 구조로 될 가능성이 크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클러스터가 풀 디지털 클러스터로 LCD 창으로 되어야지만 이런 구조를 쉽게 선보일 수가 있습니다. 기계식의 계기판이면 이렇게 제공하지 못하기에 현재 티저로 보인 최고 트림의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으로 굳이 티저 사진을 내보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이죠. 가운데 센터페시아 모습은 굉장히 단조로우면서 센터 콘솔을 없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아이오닉5처럼 콘솔 박스가 앞, 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죠. 저는 좀 다른 시각입니다. 우선 위쪽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할게요. 메인 인포테인먼트 화면은 마치 테슬라처럼 15인치에 하나로 통합된 화면처럼 보일 듯 하지만 실상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화면과 아래로는 하이그로시로 된 경계가 있을 듯 하고요. 그 아래엔 투싼의 풀옵션처럼 풀 터치 방식의 공조와 기타 조작 버튼을 제공할 듯 합니다. 그 아래로는 좌측에 버튼식 기어 노브가 있고요. 이 부분은 혼다의 오디세이 같이 좀 조작할 때 다른 방식, 약간의 차등적 방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제공했으면 했지만 역시나 그대로 다 누르는 방식을 선보였네요. 팰리세이드 5조작 사건 이후에 바뀐 것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 오른쪽에 무선 충전을 제공하는 홈이 파여져 있죠. 이는 스타리아 클럽의 스파이샷 이미지에서도 보였듯 알 수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 부분이 없죠.
토요타의 시에나 같은 경우 콘솔 부분에 기어 노브가 있고 그 아래 뻥 뚫린 공간을 제공해 핸드백이나 가방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과는 달리 혼다 오디세이처럼 뚫려있는 방식이고요. 이런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높이가 있는 백팩이나 노트북 백팩, 예를 들면 샘소나이트나 투미, 만다리나덕 같은 그런 형식의 백팩을 놓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 있죠. 콘솔 박스, 스타리아 클럽 카페에서 찍은 그 콘솔 박스 같은 경우 아마 상용형의 밴일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면은 깡통 트림 같은 낮은 트림일 가능성이 커 보이죠. 만약 토요타 시에나를 참고했다면 테이블 형식의 콘솔 박스를 제공할 듯 합니다. 이는 카니발 같은 경우 운전석과 동석에 있는 팔 받침대가 없는 데 반해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있죠. 그리고 이 미니 테이블 같은 게 위에 2단 슬라이딩 방식으로 되어 길이감을 조절해 센터 패시아의 뚫린 곳까지 확장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차 안에서도 이동하면서도 편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을 듯 하고요. 이런 미니 테이블 방식이 없다면은 카니발과 같이 그냥 가죽으로 덮은 통합형 암레스트 형식이 더 단가적으로도 이득이기에 카니발과는 확실한 차이를 보일 듯 합니다. 무드등 같은 경우 운전석과 동석에 푸등 형식으로 제공 및 센터 콘솔 사이드와 각 도어 아래쪽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보이죠. 같은 7인승이라 하더라도 카니발 및 토요타 시에나 그리고 혼다 오디세이보단 확실한 고급감과 개성이 드러납니다. 1열을 보면 전체 느낌은 오디세이와 시에나를 확실히 잘 섞어줬다. 그리고 송풍구 방식은 투싼의 것을 잘 활용했다. 이제 제대로 가고 서고 베타 테스터가 아닌 사전 계약해서 잘 뽑았네 라는 소리만 들으면 될 듯하다 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가다가 바퀴 빠지고 그런 거 말고요. 1000km도 안 뛰었는데 엔진과 연결된 호수가 터지거나 그런 거 말고 시트가 썩는 것도 그런 것도 말고 이번엔 좀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하죠. 그래야지 좀 북미에서 오디세이나 시에나와 승차감과 내구성 면에서 비벼보기라도 할 텐데 말이죠. 품질 경영한다고 하니까 달라지겠죠.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조금요. 여튼 2열을 보면 단순 퀼팅 시트 같은 것이 아닌 색다른 문양을 넣고 다른 시도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핸드폰과 연결 후에 귀에 갖다 대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오디오 헤드레스트를 적용한 뜻이고요. 이는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잘 때 고개를 받칠 수도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고 있죠. 카니발에서 제공한 원터치 무중력 릴렉션 시트가 적용이 되겠고요. 시에나가 원조인 오토마 시트 같은 모습에 발 받침대가 있는 것이 보이죠. 2열 창문 뒤에 C필러까지 간 모습을 통해 시에나처럼 상당히 앞뒤로 길게 움직일 수 있는 무빙을 보여줄 듯 하고요. 전동식 시트가 있어서 아마 혼다 오디세이에서 보인 좌우로 움직이는 매직 2열 시트는 보이기 힘든 구조입니다. 사진에서도 나타나듯이 정말 천장의 높이가 상당하고요. 3열 같은 경우도 워낙 개방감이나 높이감이 크기에 작거나 좁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시에나와는 다르게 3열 리클라이닝을 제공하기는 힘들 듯 하죠. 당연히 2열의 열선 및 통풍 시트를 제공할 듯 하고요. 만약 제가 가죽 단위가 크거나 이런 미니밴을 카니발과 고민해서 고르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스타리아를 선택할 듯 합니다. 또한 스타리아는 완전 전동화를 확실히 이룰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K8에서 제공하는 4륜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기에 더 풀옵션을 뽑으라 하면은 스타리아로 갈 듯 합니다. 차체의 높이 때문에 휘청이거나 주행감이 어쩌네 그래도 동일 조건이라면 이 차를 가지고 해외 매체에서 보이는 것처럼 스타렉스 N처럼 막 드리프트하거나 공도에서 굉장한 과속을 하지 않을 듯 하기에 그런 부분보다 공간의 편의성 자체가 카니발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다만 좀 우려되는 것은 최근 신형 소나타에서도 보였듯이 물성이 높아졌지만 공기저항 개수나 풍절음에 대한 것을 신경을 잘 안 쓰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신형 카니발에서도 약간 웅웅거리는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에 대한 불편함들도 좀 보이는데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구조성의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듯 합니다. 스타리아는 전방 라인이 좀 더 훅 떨어지고 이중접합 유리라고 해도 앞유리에서 마찰되는 부분 및 풍절음 그리고 넓은 면적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잘 신경을 썼을지가 관건이죠. 실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은 물성은 카니발과 거기서 거기, 가죽이 가지는 질감도 그렇고 실내 질감도 그렇겠죠. 옵션 부분은 정말 대동소이할 듯 하고요. 다만 1열에서 보이는 오디세이 같은 방식과 카니발과는 다른 콘솔 박스 위의 활용성, 1열 시트의 팔 받침대 및 풀옵션에서 보이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의 클러스터 작동 방식과 센터 패시아의 디자인이 카니발보다 더 고급지면서 활용성이 높을 것이다. 2열은 카니발 7인승 프로과 같은 방식을 제공하겠지만 더 높은 천장과 창문의 개방감으로 인해 더 큰 시야감을 제공할 듯 하고요. 3열 부분에서도 높은 리어라인 덕분에 짐을 싣기도 용이하고 3열 탑승객에게도 큰 이점이 될 듯 합니다. 파워트레인을 예상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치상으로 가늠해 볼 텐데요.
우선 기존 후륜 방식에서 전륜 방식으로 바뀌는데 이는 새롭게 만들어진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어쩔 수가 없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죠. 가솔린 엔진은 2.5 가솔린 터보가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4륜구동 옵션을 생각한다면 카니발과 같은 3.5L 가솔린 엔진을 사용할 듯 하고요. 2.2L 디젤 엔진 및 LPI 엔진이 어느 기사를 보면 2.4L LPG 인증 절차에 돌입했다가 있는데 2.4 LPI 엔진은 기존 모델 스타렉스 어린이 버스에서 사용된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엔진을 그대로 학원차에 사용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맞을 듯 하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만약 승용형의 카니발보다 더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하기 위해 2.5L 가솔린 터보를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번 티저 사진에서는 3.5라고 박혀있는 것을 보아 가솔린 3.5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이다. 2.2L 디젤과 2.4L LPI 엔진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3.5L 가솔린 엔진은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할 것이고 K8처럼 3.5L 모델에만 4륜 구동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3.5L GDI 터보보다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는 것에 매우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아무래도 한번 사면 좀 길게 쓰는 사용 용도가 주행 키로수를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차량에 보다 안정적인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카니발과는 달리 캠핑 용도로는 많이 쓸 것이고 굳이 캠핑 용도가 아니더라도 성격에 맞추는 다용도성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에 4륜 모델을 3.5 가솔린 엔진에만 장착을 하겠죠. 서스펜션은 전륜 100% 스트럿, 후륜은 전 모델의 리지드 엑셀 서스가 아닌 승차감을 더 극대화시킨 멀티링크가 들어가고요. 상용 모델인 벤 모델에는 판스프링 모델로 차별을 둘 듯하죠. 여러모로 이 차는 기존 상용 차량의 이미지가 강한 것을 탈피하려 벤 모델을 별도로 구별하게 하고 벤 모델에는 센터페시아와 클러스터까지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으로 차등을 줘서 승용 모델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려 할 듯합니다. 오디세이와 시에나와 주행 감성으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을 듯하고요. 특히 다른 것보다 출고하고 얼마 안 지나는 감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 1, 2년을 타고 나서 발생하는 문제들 자체가 오디세이와 시에나가 월등히 앞서기에 해외에서도 일본차를 선택하는 이유, 오디세이가 좀 부족한 옵션에도 엄청난 판매량을 보이는 이유가 단순 편의 옵션이 아닌 일단은 기본기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용을 염두한 것이 아닌 북미에서 오디세이와 시에나에 이어 견줄 수가 있는 미니밴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보이죠. 국내에서는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12인승 이하 같은 기준이 있기에 9인승과 12인승이 팔리지만 해외 같은 경우엔 다르죠. 보통 7인승, 8인승으로 구별하는데 여러 물건들을 싣고 다용도로 쓰임새가 있어야 하기에 오디세이처럼 탈착식의 이열을 제공할 듯 보이죠. 물론 고급 트린, 승용 전용 모델에는 원터치 무중력 시트를 제공할 것이고요. 승차감 면에서 절대로 오디세이와 시에나와 비교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새로 나오기에 기대감을 가져볼 법도 하죠. 카니발에서 나온 여러 문제들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나올 것이 보이니까요. 최근 기아차에 점차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카니발의 아성을 그리고 해외에서는 오디세이와 시에나와 비벼볼 수 있을지 기대를 약간 해볼게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생각보다 뭐 단순 벤치마킹 수준이겠거니 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부분이 놀랄 만큼 괜찮게 나온 모습이 보이기에 카니발 출시 때보다 더 큰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부디 이번 모델에는 초기 불량이나 안일한 대응이 아닌 진짜 품질 경영의 면모를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소식과 주류, 비주류 가리지 않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시청 및 청취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